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12 프로 퍼시픽 블루 색상에 대한 한 달 실사용 후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폰 카메라가 실제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들고 다니면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메인폰인 갤럭시와 함께 비교 촬영도 해보며 아웃포커싱 모드에서 라이다 센서의 활용도 같은 것들도 재밌게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요즘 아이폰 12 프로 불량이슈로 꽤 시끌시끌하죠? 저도 구매하자마자 6대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여기서 6대 테스트란 코스메틱 이슈, 물리버튼 확인, 카메라 확인, 스테레오 스피커 및 마이크 작동 확인, 본체 휘어짐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테스트인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벚꽃 에디션이니 부분 멍들이니 그런 해당 사항들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아이폰 12 시리즈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QC 불량은 조금 빈도가 높은 것 같으니 유튜브에서 아이폰 불량 검사 같은 거 검색해보셔서 테스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아이폰 12 프로 첫 번째 장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정말 이뻤어요. 저는 퍼시픽 블루 색상으로 구매를 하였고, 처음에 쿠팡이나 애플 공홈 같은 곳에서 퍼시픽 블루만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퍼시픽 블루가 가장 인기가 없는 줄 알고 약간 시무룩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댓글로도 알려주시기도 하였고, 나중에 판매 통계들을 알아보니까 퍼시픽 블루 재고 자체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색감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빛을 약간 비스듬하게 받으면 그냥 영롱한 바다색이 나고, 정면으로 보면은 깊은 바다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보이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완전 달라져. 이래서 이름도 그냥 블루 아니면 다크 블루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퍼시픽 블루라고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바다의 색을 담은 것 같아요. 물론 아이폰 12에 용달 블루는 커버를 못 쳐주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깻잎통 디자인의 귀환. 제가 굉장히 예전에 아이팟 나노 2세대와 3세대를 썼었는데 그때에도 약간 동글동글한 그립감이 특징이었고, 처음으로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애플 제품은 아이팟 터치 2세대를 써왔어요. 아이팟 터치 2세대도 후면 디자인이 약간 둥글둥글했죠. 그 이후로 애플 제품은 꽤 오랫동안 안 써오다가 그 사이에 아이폰 4, 아이폰 5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 통조림의 각진 디자인,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가 오랜만에 그 각진 디자인으로 회귀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확실히 저도 동글동글한 아이폰 디자인보다는 각진 아이폰의 디자인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SE 2세대를 쓰면서 느낀 거지만 똑같은 케이스를 장착하더라도 둥글한 아이폰은 좀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각진 아이폰은 케이스를 장착하더라도 좀 더 날렵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 장점, 디스플레이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세라믹 실드랑 애플 케어 플러스 믿고서는 맘먹고서는 화질 저하 불러일으키는 거, 필름 그런 거 안 쓰고 생폰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플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정말로 좋습니다. 세로 2532 가로 1170 픽셀에 460 ppi의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200만 대 1 명암비가 표현이 가능하고 P3 생명력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취미로 스냅 사진 작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폰 12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QC 검수나 하자 등에 의해서 벚꽃 에디션이나 뭐 그런 불량 같은 거에 당첨되신 분들은 슬프지만 얼른 교체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바로 묻지마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저는 애플 공홈 주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번째 장점, 카메라가 더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갤럭시가 1억 화소니 100배 줌이니 그런 마케팅 하고 있는 사이에 애플은 관계없이 아이폰 트리플 카메라 모두 1200만 화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도 갤럭시에 비해서 아직 작고요. 그런데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사진 촬영해보니까 실제 촬영 조작성이나 편리성, 그리고 뉴럴 이미지 프로세싱 이후에 이미지 품질은 아이폰이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아웃포커싱도 그동안의 멀티 카메라 소프트웨어 보정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껴졌고, 각 제조사나 기기별로 이미지 후보정 프로세싱이 다르기 때문에 색감 같은 영역에서는 개인 선호차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렌즈별 화각 전환이 부드러운 점이나 셔터 반응 속도 등 아이폰 쪽이 훨씬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망원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망원 카메라가 정직하게 작동을 하는, 제가 좀 납득할 만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갤럭시 쪽은 망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왜 굳이 광각 카메라로 그걸 디지털 크롭을 해서 망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고요. 망원 카메라 그대로 쓰면 되지. 그 전환 프로세싱을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저게 왜 단점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아직도 USB Type-C가 아니라 라이트닝 단자가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애플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미러리스 카메라나 마사지기, 면도기 같은 거에도 전부 USB Type-C가 탑재되는 추세인데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 장사 때문인지 보안 탓인지 아니면 그냥 똥꼬집인지 아직도 라이트닝 단자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왜 USB Type-C야? 맥북에도 USB Type-C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맥세이프 발표된 거 보니까 어쩌면 아이폰은 라이트닝 단자에서 USB Type-C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 무선으로 전환해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타사 기기와의 호환성은 애플에게서 기대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방금 언급했던 거, 타사 기기와의 호환성은 정말 애플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갤럭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 윈도우에서는 갤럭시 연동성이 대폭 좋아져서 무선 미러링 가능하고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 TV 중에서는 무선 덱스를 지원하는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를 그냥 컴퓨터에 USB로 띡 연결을 하면 파일 저장소 개념으로 열리니까 대용량의 파일을 컴퓨터와 핸드폰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기도 훨씬 편리하고요. 그런데 아이폰은 윈도우와 그런 호환성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윈도우 컴퓨터 대신에 맥북이나 아이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갤럭시나 갤럭시 탭 같은 거 이런 영상에서 맥북 쓰면 그런 거 절대 안 불편해 막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댓글들을 쓰시는 분들만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애플 생태계를 완성해놨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윈도우를 쓴다니까요.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아이폰을 쓰기에는 그 호환성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하시면서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어. 애플 생태계를 맞춰 놓으셨으면 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데 요즘 악플 다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사용자 숨기기 해가지고 자기들만 그냥 공허한 데에서 외치고 남들은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고 계속 그렇게 댓글 다세요 그냥.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윈도우가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애플의 이 폐쇄적인 호환성은 언제든 아쉽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애플도 파일 앱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그런 클라우드 어플들의 활용도도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기기 자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애플의 앱스토어 어플 개수는 정말 방대하고 대부분 불편함 없이 어플 사용하면서 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라면 아이폰은 잘 차려진 호텔이고 갤럭시는 그냥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호텔, 어메니티 서비스나 클리닝 서비스 같은 것들 다 알아서 잘해주지만 호텔 벽에 못 박으면 큰일 나죠. 취사? 물론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호텔에서 불 켜고서는 요리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애플에서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갤럭시 쪽은 확실히 이런 방면에서는 훨씬 자유로우니까요. 그 점이 안드로이드와 iOS 양쪽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iOS의 단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의미로서의 자유롭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대로 알아서 그냥 잘 써라 이런 느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것만으로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아마도 못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편함 못 느낄 만큼 애플의 앱스토어 환경은 생태계는 정말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색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달 실사용 후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급형이 아닌 플래그십 아이폰은 정말 오랜만인데 이게 폴드2 때문인가 135만 원이 저렴하게 느껴져 버리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금수저도 아닌데 말이에요. 점점 일본에서 쓰리접하면서 벌어왔던 잔고가 끝을 향해 가는데 스냅 사진 촬영 강좌 같은 거라도 열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또 인사하렴? 안녕.